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웃음. 책 읽어주는 남자 김영식입니다. 오늘은 웃음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꿈과 몸의 증상을 연구했던 패트리샤 라이스라는 학자는 치유의 진정한 의미는 한 개인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치유는 삶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은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지만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러다가 웃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는 자신의 코를 볼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거울로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도 있습니다. 치유와 치료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치유는 자연의 과정이며 누구에게나 내재된 천부적인 힘입니다. 그와 반대로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으로 주로 외과적인 처방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약물이나 수술요법은 증상을 감추거나 없애주기는 하지만 증상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치유는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병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삶에 감추어진 부분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ing Therapy라고 하는 이 웃음 치료는 웃음으로 우리 몸의 부조화를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인간이 가진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인 불리함에 대해 웃음을 유발하는 노래, 춤, 게임 등의 행위를 통해 예방, 재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웃음 치유라고 하는 Laughing Healing이라는 것은 웃음으로 우리 마음의 부조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담이나 대화, 명상, 종교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고 내면으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서 마음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동일본 지진을 겪은 도호쿠, 즉 동경에서는 그 지역의 재해민들 가운데 70% 이상이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토통신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가 집중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런 도호쿠 3개 현에 살았던 3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재해 당시가 생각나서 지금도 괴롭다고 느낀 때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차례 강진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살 길은 내가 찾자면서 직접 응급용 키트를 만들고 재난 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48시간 생존 가방을 주문하는데 가방 안에는 물과 비상식량, 침낭, 각종 약품, 손전 등등 재난 시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눈앞에서 지진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쿵 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지진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 트라우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전쟁, 강간 등의 커다란 사건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큰 트라우마, 또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놀림받다가 왕따를 당한 후에 나타나는 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경험이지만 충격의 강도가 매우 큰 단일 트라우마와 복합성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복합성 트라우마는 반복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과거의 크고 작은 정신적 상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특정 상황에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저 멀리 가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상황마다 하는 행동이 달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이따금 인간관계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감정의 부조화로 인해 자극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치유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에 초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웃음 치료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억지 웃음을 유발을 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몸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때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의 지혜를 믿는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를 뛰어넘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의 지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몸의 징후는 영혼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겉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암 환자들 중에서는요, 자신이 암 판정을 받고 났을 때 그토록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 또는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기 가족이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거나 고맙기까지 하더라는 말을 합니다. 부부는 사랑이라는 힘으로 함께 이 웃음 요가를 하러 와서 서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매일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가 되어가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운했던 것들을 용서함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다 보면 결국 암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웃음의 유익함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웃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였다는 그런 기록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웃음 치료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마도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주 접했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웃음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웃음 치료에 대한 이론은 1970년대 노먼 커슨스 박사에 의해서 질병의 해부라는 책에서 이러한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5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심신의 건강을 웃음과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즉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함께 치료해야 하는데 웃음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의사 밀레투스가 쓴 인간의 특성이라는 의서에는 웃음의 어원은 헬레이고 그 의미는 건강, 헬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부터 이미 웃음이 몸과 마음의 중요한 건강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병원이 대개 원형 경기장이나 공연장 근처에 위치해 있었던 것은 아픈 환자를 즐거움으로 웃을 수 있도록 배려한 웃음 치료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정한 웃음 치료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치유를 통해서 웃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웃음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듯이 웃음도 운동처럼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이었습니다.